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마치 사계절을 거치는 나무와 같습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70세라는 나이는 인생의 깊은 가을,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70세를 맞이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이상하게 흔들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들께 여쭈어 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지혜에선 70세의 누구나 겪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마음은 왜 예전과 다른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솔직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7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나이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년, 20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등대가 되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좋은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70세, 우리 몸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 첫 번째, 근육이 사라지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전보다 힘들어지셨나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70세를 넘어서면 우리 몸에서 일어난 매우 중요한 변화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노인의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70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량이 평균 1~2%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1년에 0.5%도 안 되던 것이 2배 이상 빠르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계산해보면 10년이 지나면 근육의 10~20%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고 혈당을 관리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줄어든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당뇨병 발병률이 3배,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자료에 의하면 70세 이상 어르신 중 매년 3명 중 1명이 넘어지는 사고를 경험하며 이 중 10%는 골절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의 경우 1년 내 사망률이 20%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 섭취입니다. 70세 이후에는 체중 1kg당 하루 1.24~2.5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60kg이라면 하루 72~90g의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예를 들면 계란 1개에 60g, 두부 한 모에 20g, 삼계탕 한 그릇에 3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동네를 걷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씩 하루 3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에서는 앉아만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근육 유지에 10배 이상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육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자산입니다.
70세가 넘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매일 조금씩 단백질을 챙겨 먹고 몸을 움직이면 80세, 90세까지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뼈가 약해지고 키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키를 재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70세를 넘으면서 젊었을 때보다 키가 5cm 정도 작아집니다. 처음에는 측정이 잘못된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키가 줄어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가 얇아지기 때문이고, 둘째는 골다공증으로 인해 척추뼈 자체가 주저앉기 때문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한국 여성의 약 40%, 남성의 약 15%가 골다공증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키가 줄어드는 것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기침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갈비뼈나 척추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골대사학회 자료에 의하면 골다공증성 골절을 경험한 70세 이상 환자 중 50%는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인 특유의 생활 습관이 골다공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햇빛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피부를 하얗게 유지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듬뿍 바르고 긴팔 옷을 입고 양산을 쓰고 다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타민 D 부족으로 이어져 골다공증을 악화시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70세 이상 노인의 약 75%가 비타민 D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중요한 영양소인데 이것이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뼈가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에 최소 15-20분은 햇빛을 쬐어야 합니다. 얼굴과 팔을 햇빛에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둘째,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은 물론이고 멸치, 뱅어포, 미역, 김 같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음식들도 칼슘이 풍부합니다. 셋째,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과 계란 노른자, 표고버섯 등이 좋습니다. 만약 음식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병원에서 비타민 D 영양제를 처방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등산 등 자신의 체중을 지탱하면서 하는 운동이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수영이나 자전거는 심폐기능에는 좋지만 뼈 건강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뼈 건강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햇빛을 쬐고 칼슘과 비타민 D를 챙겨 먹고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이시면 건강한 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장기관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밥을 먹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신가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나요? 감기에 한번 걸리면 낫는데 예전보다 훨씬 오래 걸리나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내장기관의 기능 저하 때문입니다. 70세를 넘어서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천천히 늙어갑니다. 심장은 젊었을 때보다 30% 정도 약하게 됩니다. 서울 성모병원 심장내과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심장은 1분에 평균 64, 70회 정도 뛰는데 이는 젊은 사람의 심박수와 비슷하지만 한 번 뛸 때마다 내보내는 혈액의 양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도 크게 떨어집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70세가 되면 신장 기능이 젊었을 때의 약 64, 7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한국인의 약 25%가 만성 신장질환 3단계 이상이라고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약물 대사가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약을 먹으면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고 빠르게 배출되었지만 나이가 들면 약이 오래 남아있게 되어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약을 먹을 때 더욱 조심해야 하고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먹을 때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둘째,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신장이 낮 동안 수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간뇨라고 하는데 70세 이상의 약 70%가 이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 것이 반복되면 숙면을 취할 수 없고 어두운 곳에서 움직이다가 넘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간 기능도 예외는 아닙니다. 간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고 독소를 해독하고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70세가 되면 간의 크기가 젊었을 때보다 20~30% 작아지고 혈류량도 줄어들어 해독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술을 조금만 마셔도 취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위와 장입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위장의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옵니다. 장의 연동 운동도 약해져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약 40%가 만성 변비로 고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음식을 천천히 소량씩 여러 번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위와 장에 부담이 되니까 하루에 6번 정도 조금씩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하루 1.5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면 신장 기능을 유지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심장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심장 검사는 1년에 한 번씩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관리가 가능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넷째, 약을 먹을 때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여러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는 경우 약이 중복되거나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모든 약을 한 곳에 모아두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장기들은 70년 넘게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장기들이 조금 지쳐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무리하게 일을 시키지 말고 적절히 쉬게 하고 좋은 영양을 공급해주면 80세, 90세까지도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70세, 마음과 정신에 찾아오는 변화들. 첫 번째, 기억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방금 전에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깜빡하신 적 있으신가요? 며칠 전에 만난 사람의 이름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손자, 손녀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것은 여러분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70세를 넘어서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정상적인 노화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라고 합니다. 치매와는 다릅니다.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70세 이후에는 뇌의 무게가 해마다 약 0.5%씩 줄어들고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단기 기억이 약해집니다. 방금 들은 전화번호를 외우기 어렵고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의 일이나 오래전 추억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정보를 뇌에 저장하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이미 저장된 오래된 기억은 잘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빠르게 이해하고 판단했던 것들이 이제는 시간이 걸립니다. 신문 기사를 읽어도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어서 여러 번 읽어야 하고 계산도 느려집니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70세의 정보 처리 속도는 30세의 약 60% 수준이라고 합니다. 셋째,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어려워집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새로운 가전제품 사용법을 배우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뇌의 신경세포 간 연결이 약해지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는 분명히 다릅니다. 서울아산병원 치매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정상적인 노화는 내가 방금 뭘 하려고 했더라 하고 잠깐 잊어버렸다가 곧 기억해냅니다. 하지만 치매는 아예 그런 일 자체를 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노화는 약속을 깜빡할 수 있지만 나중에 아, 맞다, 약속이 있었지 하고 기억해냅니다. 하지만 치매는 약속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일상생활의 유지 여부입니다. 정상적인 노화는 기억력이 조금 떨어져도 혼자서 식사하고 옷 입고 씻고 장을 보는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이런 기본적인 활동조차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뇌를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어차피 안 돼 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뇌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책을 읽고 신문을 보고 십자말풀이나 스도쿠 같은 두뇌 게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독서를 하는 70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35% 낮다고 합니다. 둘째,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조금씩 배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손자, 손녀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노인 대학에서 한글 서예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인정하고 중요한 일은 반드시 메모해야 합니다. 약 먹는 시간, 병원 예약 날짜, 약속 등을 달력이나 수첩에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의 알람 기능을 활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넷째, 사회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서울성모병원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친구나 이웃을 만나는 70세 이상 노인은 혼자 지내는 노인에 비해 인지기능이 40% 더 잘 유지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는 젊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기억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메모와 습관으로 보완하면서 계속 배우고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별것 아닌 일에 화가 나거나 갑자기 눈물이 나시나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지금은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하게 느껴지시나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쓸쓸하고 외로운 생각이 드시나요? 이것 역시 70세를 넘어서면 많은 분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70세가 되면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의 분비가 변합니다. 특히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세로토닌 수치는 젊은 사람의 약 70% 수준이라고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70세 전후로 삶의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퇴를 하면서 사회적 역할을 잃고 수입이 줄어들면서 경제적 불안을 느낍니다. 배우자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며 연락이 뜸해지고 손자, 손녀들도 큰 애들이 되면서 예전처럼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한국 노인의 약 25%가 우울증을 경험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치료를 받지 않고 혼자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 우울증의 가장 무서운 점은 본인도 가족도 그것이 우울증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야, 늙으면 다 그렇지 하면서 넘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방치하면 점점 악화되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 노인의 우울증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서양 노인들은 나는 슬프다, 삶이 의미가 없다 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지만 한국 노인들은 여기저기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잠이 안 온다는 식으로 신체 증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가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70대는 한국전쟁과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내가 참으면 된다,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혼자 사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고 혼자 견디다 보면 우울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 참으면 돼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힘들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하기 어려우면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분 정도 자신의 감정을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증상이 20% 이상 개선된다고 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새끼를 제때 먹고 밤에는 일정한 시간에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 우울증이 더 심해집니다. 특히 햇빛을 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빛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하루 30분 정도 산책하면서 햇빛을 쬐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혼자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떠오릅니다. 노인정, 경로당, 복지관 등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째,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주 이상 우울한 기분이 계속되고 식욕이 없고 잠을 잘 수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우울증은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는 병입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말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0세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안감이 커지고 작은 일에도 걱정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불안한 적이 있으신가요? 자식들이 조금만 늦게 전화해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고 걱정되시나요? TV에서 질병이나 사고 소식을 들으면 나도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70세를 넘어서면 많은 분들이 예전보다 걱정과 불안이 많아졌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예민해진 것이 아니라 뇌의 변화와 삶의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첫째,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이 더 활발해집니다.
편도체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하는 부위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 부분이 과민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편도체는 젊은 사람보다 30% 더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둘째, 실제로 걱정할 일이 많아집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내가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경제적으로 불안해서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자식들에게 내가 짐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등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특히 한국의 70대는 특별한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막상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들한테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는 노인 빈곤율이 매우 높고 혼자 사는 노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실이 70대 어르신들의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한국 노인의 약 30%가 불안장애 또는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불안장애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일 아닌 것에도 계속 걱정이 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집니다. 손발이 떨리거나 땀이 납니다.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설사를 합니다. 짜증이 나고 예민해집니다. 이런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불안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걱정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불안하다, 걱정된다 하지 말고 정확히 무엇이 걱정되는지 종이에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다면 나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고 지금은 건강하다. 만약 병이 생긴다면 건강보험이 있고 자식들도 도와줄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호흡 조절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불안할 때는 호흡이 빨라지고 얕아집니다. 이럴 때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 마음이 진정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하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게 하는 복식 호흡을 하루에 10분씩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동네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는 70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불안 증상이 40% 낮다고 합니다. 넷째, 카페인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커피, 녹차, 홍차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불안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오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불안 증상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통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거나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장애도 우울증처럼 치료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여러분, 적당한 걱정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걱정을 줄이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보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70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첫 번째, 배우자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배우자와 자주 다투시나요? 아니면 예전처럼 대화가 없어지셨나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남남처럼 지내시나요? 70세를 넘어서면 많은 부부들이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바쁘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빠서 하루 종일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면 은퇴를 하고 자식들은 독립해서 나가고 집에는 부부 둘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루 종일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대 가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5년 이내에 이혼을 하는 부부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을 황혼 이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째, 서로에 대한 기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이제 은퇴했으니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아내는 평생 나 혼자 집안일 했는데 이제는 남편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꾸 이것저것 시키는 것이 불편하고 아내는 남편이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이 답답합니다. 특히 한국의 70대 부부는 더욱 갈등이 심합니다. 평생을 유교적 가부장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남편은 내가 평생 돈 벌어왔으니 집안일은 당연히 아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내는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언제까지 혼자 다 하라는 거야? 하고 억울해합니다. 둘째, 소통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은 대부분 말이 없습니다. 밥 먹어? 약 먹었어? 어디가? 이런 말만 하고 진짜 대화는 안 합니다. 반면 아내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오늘 누구 만났는데 말이야. TV에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남편은 듣지도 않고 그래 하면서 TV만 봅니다. 셋째, 취미와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등산 가고 낚시 가고 술 마시고 싶어 하는데 아내는 남편과 함께 여행도 가고 문화센터도 다니고 싶어 합니다.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르니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들을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난하거나 화내지 말고 나는 이렇게 느껴, 나는 이런 것이 필요해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서로의 공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친구들과 만나고 아내는 아내대로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에서는 건강한 부부는 함께 있는 시간과 따로 있는 시간의 균형을 잘 맞춘다고 말합니다. 셋째,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둘 다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함께 보거나 가벼운 산책을 함께 하거나 같이 요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함께 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고맙다, 수고했다, 이런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70세까지 함께 살아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10년, 20년을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식들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들이 예전만큼 자주 전화하지 않는다고 느끼시나요? 명절에나 잠깐 들렀다가 바쁘다며 금방 가버리나요?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스마트폰이 더 좋아 보이나요? 많은 70대 어르신들이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서운함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70세가 되면 자식들은 대부분 40대에서 50대가 됩니다. 회사에서는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업무가 많고 자기 자식들은 사춘기나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집값, 교육비, 생활비로 빠듯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전화도 자주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섭섭합니다. 내가 평생 이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 나한테는 관심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국의 70대는 자식 교육을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참고 오로지 자식들 뒷바라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들이 멀게 느껴지니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식들한테 왜 자주 안 와?
엄마 아빠 생각은 안 해?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 애들이 바쁜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하면서 참습니다. 그리고 혼자 속으로 사귀면서 우울해지고 외로워집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한국 노인의 약 40%가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특히 정서적 지지가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세대 차이입니다. 70대와 40세, 50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70대는 가난과 전쟁을 겪으면서 참고 견디고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40세, 50대는 경제 성장기에 자라면서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치관이 다르니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손자, 손녀를 내가 봐줄게. 너희는 돈이나 벌어라고 하지만 자식들은 아니에요. 부모님은 이제 쉬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합니다. 부모는 내가 아직 건강한데 왜 못하게 하는 거야? 나를 늙은이 취급하는 거야 라고 서운해하고 자식은 부모님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데 왜 화를 내세요? 라고 답답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대를 낮춰야 합니다. 자식들이 매일 전화하고 매주 찾아오길 기대하면 실망만 커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하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얼굴 보면 좋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먼저 연락해야지 하고 기다리지 말고 부모가 먼저 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왜 전화 안 해? 나는 생각도 안 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요즘 어떻게 지내? 이렇게 가볍게 안부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자식들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식들도 나름대로 힘들고 바쁩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쁠 텐데 무리하지 마. 건강 챙겨라고 격려해주면 자식들도 부모님께 더 마음이 갑니다. 넷째, 자식에게만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친구들, 이웃들, 복지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신만의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식만 바라보면 외로움이 커지지만 다양한 관계를 가지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식이 행복하게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을 지켜보고 응원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 아닐까요? 세 번째,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친구들 장례식장에 자주 가시나요? 같이 놀던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70세를 넘어서면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바로 친구들과의 이별입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금방 나을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친구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잃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웃고 울고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 나를 이해해주던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온 동반자를 잃는다는 것은 큰 상실감을 가져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이 친한 친구를 잃었을 때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60% 증가하며 심지어 본인의 사망 위험도 20%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동반 사망 효과라고 부릅니다. 더욱 힘든 것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에서, 동호회에서, 자식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고 친구가 되었지만 70세가 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가 하나둘 떠나가면 점점 외로워지고 고립되게 됩니다. 한국의 70대는 특히 더 어렵습니다. 한국 전쟁 때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온 분들이 많고 산업화 시대에 일자리를 따라 이곳저곳을 옮겨 다닌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들과는 연락이 끊기고 새로 사귄 친구들도 나이가 들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또한 한국 남성들은 대부분 직장 동료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은퇴하고 나면 그 관계도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한국 남성의 약 30%가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있는 친구들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미루지 말고 자주 연락하고 만나야 합니다. 다음에 보자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로당, 복지관, 노인대학, 스트레이, 종교시설 등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용기를 내서 먼저 인사하고 이야기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취미 활동을 통해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등산, 탁구, 게이트볼, 서예, 노래교실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면 대화도 쉽고 친해지기도 쉽습니다. 넷째,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은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어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친구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친구가 있어야 외롭지 않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번째, 사회에서의 역할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은퇴하고 나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자신의 자리가 없는 것 같아서 허전하신가요? 많은 70대 어르신들이 역할 상실로 인한 공허함을 경험합니다. 젊었을 때는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았고 내 의견을 들었고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갔습니다. 집에서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렸고 자식들을 교육시켰고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은퇴를 하면서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집니다. 자식들이 독립하면서 부모로서의 역할도 줄어듭니다. 손자, 손녀를 돌봐주려고 해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특히 한국의 70대 남성들은 역할 상실을 더 크게 느낍니다. 평생을 직장과 일에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은퇴하고 나니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TV 보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TV 보고 자는 것이 전부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2년 이내에 우울증 진단을 받는 70대 남성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은퇴 후 우울증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느꼈던 사람들이 이를 잃으면서 자존감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면서 가족을 돌보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었는데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면 이제 나는 뭐 하면서 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힘든 것은 사회적으로도 노인을 쓸모없는 존재로 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꼰대, 노인네, 늙은이 같은 부정적인 표현들이 노인에 대한 편견을 보여줍니다. 젊은 사람들은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기보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봉사활동을 하거나 취미활동을 하거나 파트타임 일을 하거나 손자, 손녀를 돌보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배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노인대학에 다니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서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가치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일이나 돈으로만 측정하지 말고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우정, 건강한 생활, 즐거운 취미 등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넷째, 세대 간 교류에 참여해야 합니다. 요즘은 많은 지역에서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젊은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7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까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하고 싶었던 것을 하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고, 가보고 싶었던 곳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노년입니다. 맺은 말 70세, 인생의 가을을 아름답게 보내는 지혜 여러분. 지금까지 70세에 찾아오는 몸과 마음의 변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70세가 되면 우리 몸은 근육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고 내장 기관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적절한 운동과 영양 섭취,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도 변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해지기 쉽고 불안감이 커집니다. 하지만 뇌를 계속 사용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정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이 생기고 자식들과 멀어지고 친구들이 떠나가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역할을 찾으면 외롭지 않은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70세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가을, 결실의 계절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제는 그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성숙하고 더 여유롭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고 외롭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포기하면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건강해. 나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 하고 생각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 100세 연구팀이 건강하게 100세를 넘긴 어르신들을 조사했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새끼를 제때 먹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둘째, 적당한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산책하고 집안일을 하고 몸을 계속 움직였습니다. 셋째,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들과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넷째,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웃을 일을 찾고 불평보다는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다섯째, 계속 배우고 활동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봉사활동을 하고 취미활동을 즐겼습니다. 여러분도 이 5가지를 실천하신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이란 것입니다. 내일이면 오늘보다 하루 더 늙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늦었어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운동하고 오늘부터 친구에게 전화하고 오늘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70세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더 의미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삶의 지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좋은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선 80세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